네, 방사선 장애 방어 처음의 시작은 방사선 관련된 기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95년에 렌트겐에 의해서 X선이 발견된 이후 이제 약 12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인 프린키피아를 1687년에 발간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아직 방사선이라는 학문은 지금도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방사선에 의한 인체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이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사선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방사선 방호 또는 방사선 장애 방어라는 학문 분야는 언제든지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방사선에 대한 역사는 일반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비교하면 근현대사 시간에 배운 흥선대원군이나 고종이 등장했던 때, 그때가 바로 X선이 발생된 시기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러가지 단체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최초의 국제 방사선 방호기구인 국제 X선 및 라듐 방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됐고, 원폭 피해 생존자에 대한 연구 결과로 방사선 방호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IXRPC의 기능을 개편한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즉 ICRP가 원폭 투하 5년 후인 1950년에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ICRP는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법령 제정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1959년 방사선 방호에 대한 최초의 권고인 ICRP 간행물 1을 발간했고, ICRP 간행물 60에서 등가설량, 유효설량, 설량제약치라는 개념을 제안했으며, ICRP 간행물 103에서는 피폭 상황을 재분류하고 방사선 가중치 및 조직 가중치를 변경시켰습니다. ICRU는 국제 방사선 단위 측정위원회인데, 방사선과 관련된 단위와 측정에 관한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국제기구이며, 다음은 국제 방사선 방호 기준 관련해서 여러가지 기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ICRP라고 불리우는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국제 X선 및 라듐 방호위원회, 즉 ICXRP의 명칭이 변경되어 설립된 기관입니다. 최신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지식을 조사해서 꾸준히 간행물로 발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의 근간인 ICRP 간행물 60이 바로 이 ICRP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 만든 간행물입니다. 최근 버전인 ICRP 103번은 간행물 103번은 아직 우리나라 원자력법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극히 일부 내용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 방사선 단위 및 측정위원회 ICRU, 여기는 방사선과 관련된 단위 그리고 측정에 관한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공표하는 국제기관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방사능의 단위를 베큐렐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단위가 예전에 쓰던 큐리 단위에서 베큐렐로 바꿔진 것, 이게 바로 이 ICRU 이 기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당연히 흡수 설량의 단위가 원래는 라드로 쓰였었고, 등가 설량의 단위가
램으로 쓰였었지만 이 단위 역시 지금은 그레이와 시버트로 바꿔진 것, 이런 단위에 대한 표준을 공포하는 기구가 이 ICRU입니다. IAEA는 뉴스에 흔히 등장하는 기구인데 국제 원자력 기구로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원자력 기구입니다. 여기서 말한 국제연합은 흔히 말하는 UN, 즉 이 기관은 UN 밑에 있는 UN 산하 기관입니다. 이 IAEA는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기술 문서와 각종 표준 문서를 많이 발간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 세 기관들은 여러 가지 문서를 발간하나 이 문서는 모두 권고사항이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기구에서 이런 권고사항을 책으로 혹은 문서로 발간을 하면 각국들은 이 권고를 법령체계에 반영하여 강제력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자력 안전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이게 기반이 되어 각종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에 이 내용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IAEA에서 권고 하나가 나오면은 그걸 고스란히 한글로 번역해서 표 하나까지도 똑같이 번역해서 고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특히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서는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원자력 안전법은 ICRP 간행물 60에 근거하고 있지만 2007년에 발행한 ICRP 간행물 103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과 ICRP 간행물 103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가 방사선 가중치와 조직 가중치인데 방사선 방어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방사선 가중치와 조직 가중치는 ICRP 간행물 60에서 제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원자력법 밑에 있는 고시, 여기에 있는 세세한 그 숫자들은 아직도 ICRP 간행물 60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아직도 상당 부분이 ICRP 60에 근거를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ICRP 간행물에서 제안한 상세 규정을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되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수시 출입자, 운반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목적인 18세 미만의 작업자를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구분하여서 선량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RP 간행물을 보면 60에서든 103에서든 동일하게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일반인으로만 구별해서 선량 한도를 적용합니다. 즉 국제 권고안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 아니면 일반인 이렇게 단 두 가지 분류만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더 세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종사자와 일반인 외에도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수시주입자, 운반 종사자, 그리고 종사자는 종사자인데 18세 미만으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방사선을 쓰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제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는 권고사항으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가 법령체계에 반영되어야만 강제력이 부여됩니다. 국제기관의 권고를 빠르게 법령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권고는 주로
고시로 반영됩니다. 이게 만약에 법이나 시행령으로 반영될 경우에 그 국회라던가 대통령 이렇게 높은 그쪽에서 승인을 해야지만 공포되고 강제력이 발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즉 보통 원자력 안전위원회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보통 고시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고시는 국회 승인 없이 행정기관의 공포, 즉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강제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건 우리나라 방사선 방호 체계의 좀 깃틀인데, 방사선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방사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보통 회사, 법정 용어로는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방사선 안전보고서나 안전관리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서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서 검토받고 승인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승인받은 후에는 이 문서가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강제력이 부여됩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지침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요청하는 방법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권고에 빠르게 대처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반면 이 방법은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흔히 킨스라고 불리우는 이 기관 내부에 지침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 혹은 심사원 간 일괄성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명확하지 않은 혹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단어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이란 의미로 사용됨과 동시에 방사선의 세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동시에 사용됩니다. 전자의 경우, 즉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 보통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에 사용됩니다. 방사선의 세기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흔히 방사능이 세다 라고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똑같은 방사능이란 단어가 동시에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두 의미는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하며, 이 강의에서는 대부분 방사선의 세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방사선의 세기를 의미하는 방사능, 이 방사능은 방사선 핵종의 단위 시간당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는 개수로 의미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단위 시간당 핵변환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미지의 방사성 핵종 A 한 덩어리가 1초에 10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5개의 감마선을 방출했다면 이 덩어리의 방사능은 10베큐렐입니다. 방사능의 정의를 생각하면 이 방사능은 방출된 감마선의 개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붕괴된 원자핵의 개수만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방사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위는 베큐렐, 그리고 이 베큐렐은 1초에 1개의 핵변환이 이루어졌다, 즉 원자핵 하나가 1초에 붕괴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방사능을 정의한 경우 1초당 이라는 표현 대신
단위 시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방사능을 표현하는 경우 이 1초를 단위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단위 시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단위 시간 또는 단위 질량은 표현하는 대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방사능에서는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이 단위 시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시간이 바로 이 1초입니다. 이번에는 예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사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지의 방사성 핵종 A가, 즉 A의 원자핵이 10만 개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초당 100분의 1의 원자핵이 붕괴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초에 100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1초가 지난 후에는 100분의 1이니까 만 개의 원자핵이 붕괴되어서 사라지고, 그러니 당연히 만 개가 사라진 99,000개의 원자핵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1초 후에는 이번에는 1%인 100분의 1인 990개가 사라져서 이번에는 남은 원자핵의 개수가 98,010개가 남습니다. 다시 1초가 지나면 여기에 100분의 1인 980개가 또 사라지게 되고, 이러면 남는 개수가 97,000개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또 1초 후에는 이제 또 10분의 1인 970개가 사라질 것이고, (96,000개가) 남게 될 것이고, 또다시 100분의 1이 사라집니다. 즉 여기 표시한 이 숫자들은 1초가 지날 때마다 사라지는 100분의 1 이 개수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붕괴 과정을 쭉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개씩 보면은 남아있는 원자핵의 개수를 기준으로 맨 처음 시작, 즉 0초일 때, 0초일 때는 10만 개의 원자핵이 있다가 1초가 지나게 되면 99,000개, 2초가 지나게 되면 98,000개, 3초가 지나게 되면 97,000개, 4초가 지나게 되면 96,000개가 남게 됩니다. 자, 이건 남아있는 원자핵의 개수입니다. 반면에 1초 동안 붕괴한 원자핵의 개수를 보면 0초일 때는 당연히 없을 테고, 1초일 때 붕괴한 건 이 1000개가 1초일 때 붕괴한 겁니다. 그리고 2초일 때는 이 990개, 왜냐면 1초 전에 있던 전체 원자핵 중에 100분의 1이 붕괴된 거니까 2초일 때는 990개가 붕괴됐고, 3초일 때는 980개, 4초일 때는 970개, 5초가 지나면 960개가 붕괴됐습니다. 자,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방사능의 정의가 1초당 몇 개의 핵 변환이 일어나는가, 즉 1초당 몇 개의 핵 변환이 원자핵이 붕괴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붕괴하는 이 원자핵의 개수가 처음에 1000개, 그 다음에
990개, 그 다음에 980개, 다음 970, 960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방사성 물질이 일정한 개수가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이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면은 일정한 개수로 감소를 했다면 여기에서 1000개가 없어지고 여기서도 1000개가 없어지고 여기서도 1000개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1000개, 1000개, 1000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인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물질이 일정한 개수가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는 이 현상을 시관 경과에 따른 그 방사능만 보겠습니다. 자, 방사능의 정의가 단위 시간당 붕괴되는 개수이므로 1000개, 990개, 980, 970, 960 이라는 이 숫자만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처음 1초, 처음 1초에 일어난 현상만 집중해 보면 1초 동안 붕괴된 1초 동안 붕괴된 원자핵의 개수를 의미하는 이 1000 여기서는 방사능이 1000이니까 1초에 1000개가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방사능은 1100크렐이 되겠네요. 자, 이 1100크렐, 이 1100크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식을 적용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10만 개의 100분의 1인 1100회를 계산했는데 이 계산한 과정을 보면은 이 1000에다가 이 붕괴되는 비율 100분의 1을 곱해서 구한 겁니다. 즉 이 과정을 써보면은 처음 있었던 원자핵의 개수 10만에다가 이게 1초당 100분의 1이 줄어드니까 100분의 1이 줄어드니까 100분의 1을 곱해서 방금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즉 이 과정을 잘 보면은 이 과정을 문자로 대신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 10만이라는 숫자는 원자핵의 처음 개수에 해당하는 거고 이 붕괴되는 비율 100분의 1은 그냥 임의의 숫자 편하게 소문자 A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한 방사능은 A 라는 식으로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방사능 A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처음 있었던 원자핵의 개수에다가 숫자 우리가 100분의 초당 100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00분의 1을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게 이 방사능을 구한 공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실은 책에서 각종 교과서에서는 이 A 대신 여기에 최적화된 람다라는 숫자를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처음 있었던 원자핵의 개수를 이 A 대신 넘버,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n을 써주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공식은 A는 즉 방사능은 처음 있었던 원자핵의 개수에다 이 붕괴되는 확률, 초당 붕괴되는 확률, 이 람다를 곱한 값이 됩니다. 즉 여기 이 공식
a는 람다 n이라고 알려진 이 공식은 이런 식으로 나온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처음 1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공식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1초에 일어난 이 반응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1초와 2초 사이에 나타난 과정도 똑같이 유도가 됩니다. 즉 처음 값을 이 10만으로 잡지 않고 처음 값을 10만으로 잡는 대신 이 99,000을 처음 값인 A0 혹은 n으로 잡게 되면은 역시 100분의 1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다가 100분의 1을 곱해서 방사능인 이 990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어떤 것을 처음 시작값으로 정하더라도 이 식이 유도되어 나오는 과정은 동일합니다.